당신의 안에 낯선 사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 가장 숨겨진 욕망, 그리고 당신이 척하는 것을 선호하는 모든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낯선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적 자아를 반영합니다. 당신의 그림자. 그림자의 개념은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카르 중게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정에 따르면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억압하는 모든 특성, 감정 및 욕구를 포함하는 성격의 무의식적 부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사회가 우리가 분노, 질투, 부끄러움, 죄책감, 두려움과 같이 사회가 무시하거나 억제하도록 조절한 우리의 정신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그림자에는 우리가 세상에 투영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점은 그림자가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운 것은 단순히 우리의 성격의 무의식적 이면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림자는 빙산과 같으며 대부분은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으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왜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이러한 측면을 억압합니까? 대답은 우리의 초기 경험에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우리는 수용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행복이나 사랑과 같은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권장하지만 종종 분노, 슬픔 또는 두려움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억제하도록 배웁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어린이들이 울거나 약점을 나타내지 말라고 들려주어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감정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 억압은 반드시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적 규범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특정 특성이 나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승인을 얻고 비판을 피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인 마음에 묻히고 그곳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특정 상황에서 비이성적으로 화를 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통해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억압된 감정은 시한폭탄이 우리의 정신에서 뚝딱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더 많이 억제할수록 우리의 생각, 감정 및 행동에 대한 힘이 더 많아집니다. 무시무시한 그림자로 사는 것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깨닫지 않고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숨겨진 주인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향은 종종 미묘하지만 심오합니다. 당신은 강렬한 감정, 즉 거인, 두려움 또는 슬픔으로 상황에 반응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던 자기 파괴의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당신의 그림자가 배경에서 작동하는 순간으로 의식적 인식 없이 당신의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심을 갖는 누군가를 쫓아내게 하는 약간의 갑작스런 자극일 수도 있고 당신이 항상 원했던 것에 대한 도약을 방해하는 깊고 비이성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종종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패턴이 발생하면 그들은 당신을 붙잡는 고통과 혼란이 주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피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삶을 계속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림자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발생하면 고통과 혼란을 주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피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삶을 계속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거부하려고 할수록 무대 뒤에서 더 많은 행동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 작업이 그렇게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 숨겨진 힘을 당신의 의식적 인식으로 가져오도록 도와주므로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 작업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핵심적으로 그림자 작업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부분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과정인 당신이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숨어있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그림자를 제거하거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억압된 측면을 통합하여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당신의 두려움, 욕망 및 감정에 직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보려면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발견과 치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당신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성장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숨겨진 부분에 직면함으로써만 진정한 자기 인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통합이 없으면 거부 패턴에 갇혀 동일한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합니다. 섀도우 작품은 더 진실하고 의식적으로 더 큰 정서적 자유로 살 수 있는 혁신적인 과정입니다. 왜 당신이 특정 상황에 그렇게 강렬하게 반응했는지 또는 변화를 시도할 때에도 왜 당신의 인생에서 패턴이 반복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이 순간은 종종 당신의 그림자가 조용히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림자는 무대 뒤에서 작동하여 생각, 행동 및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실현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유의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림자가 배를 조종하고 있으며 당신은 단순히 타기 위해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통제하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특히 관계와 관련하여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속적으로 같은 종류의 독성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일이 잘 되기 시작할 때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외상, 두려움 또는 수치심의 잠수에서 작동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의식적인 욕구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당신에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그림자가 외치는 것처럼 여기에 당신이 직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대신 당신은 당신 안에 더 깊은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샷을 부르는 또 다른 징후는 겉보기에는 사소한 사건에 대한 강한 감정적 반응을 경험할 때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비이성적인 분노의 물결을 유발하는 말을 하거나 작은 불편함이 당신을 좌절이나 불안의 나선으로 던져 넣습니다. 이러한 과장된 반응은 종종 그림자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가입되지 않은 감정을 가리키거나 과거의 경험을 해결하지 못했거나 인정받기를 구걸하는 자신의 측면을 억압했습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더 깊은 상처에 반응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폭발은 마음속으로 나오는 경보와 같으며 직면해야 할 표면 아래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트리거를 기각하면서 행운이나 과잉 반응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의 그림자 자아의 창문이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더 깊은 자기 인식으로 당신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또한 당신이 고착을 느끼게 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 관계 또는 개인적 성장에 관계없이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정체주기에 갇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갇히는 느낌은 종종 끊임없는 그림자 작업의 결과입니다. 무의식적인 마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압력을 키우기 시작하여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을 만듭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신념, 두려움 및 패턴을 유지합니다. 억압이 깊을수록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는 저항이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표면에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뒤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에서의 그림자이며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줄을 잡아당깁니다. 이 저항을 극복하려면 자신의 불편한 부분, 피하는 부분으로 뛰어들고 당신이 붙어있는 두려움이나 신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제어되고 있다는 또 다른 말의 표시는 자기 파괴입니다. 너무 미묘할 정도로 당신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의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훼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중요한 과제를 미루거나 진정으로 당신을 돌보는 사람들을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참여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과 같이 미묘한 방식으로 자기 파괴조차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종종 성공에 대한 두려움, 행복에 합당하지 않다는 깊은 뿌리를 둔 믿음, 또는 그 영역이 독성이 있더라도 안락지대에 머무르려는 무의식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이 자체 파괴의 순간에 번성하여 오래된 부끄러움과 부적절한 패턴을 강화합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큼 강력할 수 있으며, 그림자는 자기 의심과 파괴의 주기에 당신을 같이 하기 위해 둘 다 사용합니다. 당신이 피하는데 몇 년을 보낸 자신의 부분에 직면하는 다음 30일을 보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 가장 불편한 감정, 그리고 가장 어두운 특성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30일의 그림자 작업 도전의 본질입니다. 무의식적 인자를 맞이하고 숨겨진 부분을 빛으로 가져오고 매일 한 달 동안 매일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 취약성 및 점직이 필요하지만 보상은 심오합니다. 30일 동안 자신을 보는 방식, 세상과의 상호작용 방식 및 자신의 길을 다루는 도전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도전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그것은 밤새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면의 자아와 연결하기 위해 매일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목표는 숨겨지거나 억압되거나 거부된 여러분의 그림자에 대한 인식을 점차적으로 구축하고 통합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변형 작업에 매일 어떻게 참여하기 시작합니까? 30일 시에도 작업 챌린지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반성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중에 또는 침대 전에 매일 특정 시간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이번에는 신성합니다. 산만이나 판단 없이 자신을 완전히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는 순간입니다. 시작하려면 특별한 설정이나 특정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의도로 이번에는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신의 생각, 감정 및 반응을 관찰하여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당신의 느낌, 당신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어디에서나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감정이 발생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이 순간은 당신의 그림자와 연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언가가 강한 반응을 유발할 때 왜 내가 이런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목하고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이 더 일관되게 반영하는 데 걸릴수록 당신은 당신의 정신에 숨겨진 계층을 더 많이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30일의 그림자 도전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식, 저널링은 당신의 내면을 늦추고 검토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거부하거나 부끄러워하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이 피하고 있는 감정과 신념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락지대를 지나서 당신을 밀어붙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각적인 답변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펜이 흐르고 판단이나 검열 없이 떠오르는 모든 것을 쓰십시오. 시간에 당신의 글쓰기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저널링은 이러한 숨겨진 측면을 밝히고 통합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도전의 세 번째 단계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항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과 생각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이 피하고 있는 자신의 부분에 직면하기 시작하면 저함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당황스럽거나 화를 내거나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열쇠는 이러한 감정을 도망치지 않고 앉는 것입니다. 더 많이 저항할수록 이 숨겨진 측면이 더 많은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일할 때 당신은 그림자의 그립을 느슨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정삼, 열쇠는 이러한 감정과 도망치지 않고 앉는 것입니다. 더 많이 저항할수록 이 숨겨진 측면이 더 많은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일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립을 풀기 시작합니다. 근육 운동처럼 생각하십시오. 더 강해지기 위해 불편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림자 작업 과정에서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매일 자신을 향하게 함으로써 뇌를 다시 연결하고 오래된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30일 동안 이 불편의 순간이 덜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적 탄력성의 더 큰 감각과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의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30일 섀도우 작업 챌린지의 마지막 단계는 배운 내용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변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당신이 반영하고 저널링하고 불편함을 느끼면서 당신은 이전에 숨겨진 자신의 일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억압된 두려움, 신념 제한 또는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상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의 목표는 이러한 측면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성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합 과정에는 이러한 부분을 자신의 부분을 인정하고 그들이 의식적인 자아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대신 당신은 그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그들을 적이 아니라 교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당신이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관된 노력으로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보는 방식에 대한 깊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30일 동안 헌신적인 그림자 작업을 한 후에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몇 달과 몇 년 동안 계속 전개될 깊은 자기 인식과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널링은 그림자 작업을 위한 가장 심오한 도구 중 하나이지만 가장 간과된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산만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글을 쓰기 위해 앉는 것은 힘든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림자와 대면할 때 저널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자기 인식과 변화의 관문입니다. 저널링의 아름다움은 당신이 자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자신에게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의 그림자는 비밀과 침묵으로 번성하여 마음의 모서리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생각, 감정 및 두려움을 기록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마음이 강력하고 치유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허용합니다. 저널링 연습을 시작할 때 구조, 문법 또는 스타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좋은 소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생하고 정직하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들이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않도록 억압하고 있다는 자신의 측면을 밝히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깊이 묻었습니까? 저널링을 사용하면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자유로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글쓰기를 시작하면 이상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망설이고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결국 그림자 작업의 목적은 당신이 피하고 있는 자신의 부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처음 글쓰기를 시작하면 이상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망설이고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결국 그림자 작업의 목적은 몇 년 동안 피하고 있는 자신의 부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히 현상 유지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저항입니다. 그러나 매일 계속 쓰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벽을 뚫기 시작합니다. 한때 직면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한 생각은 페이지로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 후회 또는 수치심의 순간에 대해 글을 쓸 수도 있지만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억압된 욕망과 꿈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치유하고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당신의 그림자 조각입니다. 저널링은 당신의 그림자에게 목소리를 주고 그렇게 하면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널링 연습에 더 깊이 뛰어들면서 글쓰기에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종종 피하는 자신의 숨겨진 측면을 직접 지적하는 단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반복되는 두려움의 주제를 보거나 과거의 동일한 외상성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림자가 인정해야 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나 감정에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패턴을 만나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몸을 기울여 탐험하고 왜 그들이 계속 올라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더 많이 쓸수록 이러한 주제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당신의 현실을 형성한 근본적인 신념, 두려움 및 경험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널링과 그림자 작업의 과정은 단지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해부하고 그들의 기원을 이해하고 소유권을 얻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탐구를 통해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여 강력한 통찰력과 힘의 원천으로 당신을 통제하는 것으로 변신합니다. 저널링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밤새 과정이 아닙니다. 장기 여행이며 때로는 진행이 느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일치 항목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놀랄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불안, 해결되지 않은 고통에 대해 글을 썼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쓰기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한번 거부한 자신의 일부에 대한 더 큰 동정심, 이해, 심지어 감사로 글을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이 더 이상 한때처럼 압도적이지 않거나 당신이 한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자신의 측면과 평화를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널링은 당신에게 가장 깊은 감정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 여정이 끝날 무렵 당신의 저널은 당신의 치유, 성장 및 자기 발견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용기, 탄력성 및 자신의 숨겨진 부분에 직면하려는 헌신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에서 가장 강력하고 대면하는 기술 중 하나는 미러 기술입니다. 이 운동 여정, 당신의 위기는 당신의 치유, 성장 및 자기 발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용기, 탄력성 및 자신의 숨겨진 부분에 직면하려는 헌신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에서 가장 강력하고 대면하는 기술 중 하나는 미러 기술입니다. 이 운동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피하는 영혼의 일부를 직접 보도록 도전합니다. 이 기술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고 당신이 거부하거나 억압한 자신의 측면을 의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쉽게 들리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으면 이 운동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왜? 정직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는 자신의 어둠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죄책감, 분노 또는 두려움에 관계없이 오히려 무시할 정신의 일부를 당신의 그림자는 이 감정에 숨겨져 있으며 거울을 바라보면 전면에 직면해야 합니다. 미러 기술은 자기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수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묻힌 부분도 자신의 모든 측면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울 앞에 오랫동안 머무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보거나 무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의 그림자이며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놀라운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반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굴만 보는 대신 자신의 더 깊은 측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불안감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기려고 시도한 취약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외상에 직면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한 것처럼 이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거울 기술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불편함과 함께 앉아서 아래에 있는 진실을 인식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 부분이 적이 아니라 단순히 주의와 동정심이 필요한 측면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울 기술은 또한 친절과 동정심으로 자신에게 말하도록 권장합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동안 마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자신과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소홀히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이해를 제공합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봅니다. 나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또는 당신은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은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나 어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판단 없이 느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대신 당신은 그들에게 수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기 동정심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자기 대화가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럽고 더 지지적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부 대화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그림자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미러 기술의 또 다른 이점은 자기 인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보고 자신의 감정과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속도를 늦추고 내면의 일회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화는 그림자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거울 기술의 또 다른 이점은 자신의 눈을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과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자기 인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내면의 일회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행동, 관계 및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할 때 방어 패턴을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성공의 직전에 있을 때 자신을 얼마나 자주 방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당신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무의식적 힘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장에 중요합니다. 거울 기술을 통해 이러한 숨겨진 영향을 알게 되므로 주변 세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나 오래된 패턴에서 행동하는 대신 당신은 인식의 장소에서 선택을 시작하여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립을 천천히 녹입니다. 거울 기술은 또한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의 필수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림자를 우리 자신의 외부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림자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풍경의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린 우리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적 성장의 열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어둠에 맞서면 단순히 다른 사람이나 잘못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울 기술은 당신의 그림자를 완전히 통합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누구인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해한 행동이나 부정적인 패턴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치유하고 진화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영혼의 일부입니다. 트리거는 종종 정서적 고통이나 반응성을 유발하는 장애물로 간주됩니다. 누군가의 의견이든 부적절하다고 느끼게 하는 상황이든 예기치 않게 재포장하는 기억이든 방아쇠는 압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발견의 포털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당신이 경험한 모든 방아쇠는 당신의 그림자에 미해결하거나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당신 안에 더 깊은 것을 가리키는 징후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간을 성장 기회로 바꾸는 열쇠는 인식입니다. 분노, 수치심 또는 두려움으로 즉시 반응하는 대신 일시 중지하고 관찰할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강한 감정적 반응을 자극합니까? 관점을 바꾸면 트리거를 자기 인식을 심화시키고 치유가 필요한 정신의 일부를 잠금 해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아쇠가 발생하면 첫 번째 단계는 충동적으로 반응하려는 충동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호흡을 몇 번이나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응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표면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종 방아쇠는 단면한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거부, 부적절한 느낌 또는 해결되지 않은 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가져올수록 그들의 기원을 더 많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하고 방어의 강렬한 물결을 느끼면 잠시 멈추고 반영합니다. 왜 이 비판이 저에게 그렇게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충분히 좋지 않거나 당신이 합당하지 않다는 깊은 믿음에 대한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방아쇠를 그림자에 연결하고 치유 과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트리거의 감정이나 신념을 확인한 후에는 다음 단계는 그 뿌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은 당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종종 우리의 방아쇠는 과거의 경험, 어린 시절 상처, 고통스러운 기억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린 시절에 자주 비난을 받았다면 당신은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을 내면화했을 수도 있고, 이제 성인으로서 어떤 형태의 비판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리거의 기원을 알게 되면 과거가 현재의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이것은 그림자 작업에 진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매장된 신념과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는 빛으로 그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트리거에 반응하는 대신 인식과 개인적인 힘의 장소에서 응답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패턴에서 벗어나 감정과 새롭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는 또한 그림자가 두려워하거나 근절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악마가 아닙니다. 인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인식으로 방아쇠에 반응할 때 더 이상 그림자를 피하거나 억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표면으로 초대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아쇠는 당신의 가장 어두운 감정과 신념과 평화를 이루도록 초대합니다. 그들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 기회입니다. 반응성 대신 호기심으로 방아쇠에 직면할 때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이해의 순간으로 바꾸는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더 많이 연습할수록 유발을 선물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보에 관한 것입니다. 방아쇠를 관찰하고 인식의 순간으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분노나 절망의 상태로 촉발시킨 것은 이제 덜 강렬하거나 심지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그림자로 일하는 힘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분에 지속적으로 인식을 가져오면 인생을 진행한 패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할 때 더 감정적으로 탄력적이며 더 자각하며 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트리거와 함께 일하는 이 과정은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분에 지속적으로 인식을 가져오면 인생을 진행한 패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할 때 더 감정적으로 탄력적이며 더 자각하며 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트리거와 함께 일하는 이 과정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방아쇠가 당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당신은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통제하기 시작하여보다 의식적이고 힘이 있으며 진정한 생활 방식을 만듭니다. 그림자 작업에 30일 동안 헌신한다는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마음으로의 여정, 가장 어두운 두려움에 직면하려는 의지,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이 무시한 자신의 일부를 직면하겠다는 약속은 모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30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깊은 성찰과 정서적 치유 과정을 살펴본 후에는 어떤 종류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진실은 당신 안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미묘하고 심오합니다. 완벽이나 즉각적인 깨달음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자신과 더 잘 알고 더 진실하고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기 인식의 증가입니다. 과거의 상처, 외상 및 억압된 감정이 현재의 현실을 형성한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파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행동 또는 정서적 유발 요인 등 당신의 삶을 통제한 무의식적 패턴을 보기 시작할 것이며 당신은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명확성을 가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자기 인식을 통해 자동 조종 장치 모드에서 벗어나 인생의 운전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을 기반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인 선택의 장소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0일의 그림자 작업 후에 종종 발생하는 또 다른 변염은 정서적 탄력성의 증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와 대면하고 당신이 피하는 자신의 부분을 통합함에 따라 당신은 더 강력하고 더 근거한 자기 감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압도 없이 불편함과 정서적 고통으로 앉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이 정서적 탄력성을 사용하면 더 쉽게 인생의 도전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좌절, 분노 또는 슬픔에 관계없이 한때 강렬한 반응을 일으킨 상황은 불안정화가 덜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감정으로부터 달리는 대신 감정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감정적인 반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차분한 선명도와 내면의 힘의 장소에서 인생의 도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0일간의 그림자 작업 후에는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 결함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 및 판단을 투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조각화된 자신의 부분을 치유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 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검증과 승인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수용의 이러한 변화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끌어들이고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독성 역학을 벌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낭만적인 파트너와 관계없이 그림자 작업 후에 형성되는 관계는 상호 존중, 이해 및 정서적 깊이의 기초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수락을 통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끌어들이고 가족, 친구 또는 낭만적인 파트너와 상관없이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독성 역학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 후에 형성되는 관계는 상호 존중, 이해 및 정서적 깊이의 토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이해하게 되면 공감 능력이 커져 동정심과 판단의 장소에서 사람들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30일의 그림자 작업 후 가장 심오한 변화는 내면의 평화와 자기 수용의 의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의 여정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부분, 빛과 어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막아주신 수치심, 죄책감, 자기 비판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림자에 직면하고 수업을 통합한 후에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과의 전쟁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불완전성과 평화를 이루었고 당신의 인간 경험의 일부로 당신의 결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수용은 그것을 심오한 자유의식으로 가져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억압된 감정, 충족되지 않은 요구 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무게로 인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심판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평화는 또한 자신의 새로운 자존감과 진정성을 반영하는 상황, 기회 및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외부에서 나타납니다. 30일의 그림자 작업 후에 경험하는 변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진행 중이며 매일 성장, 치유 및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30일 챌린지는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지만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피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자신과 주변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변형은 30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와 대면하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치유에 책임을 지는 동안 계속됩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요구에 점점 더 적응할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더 잘 맞는 삶을 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자신의 더 나은 버전일 뿐만 아니라 더 정통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깊이 연결된 버전입니다. 그림자 작업에 대한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 여정에 결코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듣고 그것에 대해 읽거나 무의식적인 마음에 직면한다는 생각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림자 작업은 취약성, 용기 및 우리가 오히려 무시할 자신의 부분에 직면하려는 의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기능장애가 있더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친숙한 패턴을 버려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수준의 깊은 자기 탐색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아에 너무 붙어서 안에 숨어있는 어둠을 너무 두려워하고 일상에서 너무 편안하여 이런 식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된 상처와 조건부 신념에 따라 삶에 반응하여 자동 조종 장치에 살기에 만족하며 잠재력을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우리가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 불편한 자기 발견의 여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정직, 헌신 및 미지의 개방성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조건부 신념에 근거한 삶에 반응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우리가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 불편한 자기 발견의 여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정직, 헌신 및 미지의 개방성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길을 선택하는 소수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직면하고 그와 함께 제공되는 불편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의 노력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 착수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단순히 첫 단계를 밟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고통을 피하며 무의식적인 패턴이 당신의 삶을 지시하게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결정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희미한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기꺼이 일을 한다면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을 버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보상은 엄청납니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 더 깊은 자기 수용, 정서적 탄력성 및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오래된 자기 파괴 또는 두려움의 패턴에 묶이지 않는 진정한 자아에 더 잘 맞게 됩니다. 당신은 더 건강한 관계, 더 충실한 기회 및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하는 삶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은 더 명확성, 목적 및 자신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지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최고, 잠재력을 향해 안내하는 지혜와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은 그림자 작업을 통해 가능한 변화이지만 어둠에 직면하고 자기 발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된다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인생이 스스로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그림자와 대면하고 변화의 과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30일 후에는 작업이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 성장과 통합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취하는 각 단계는 당신이 항상 의도된 사람과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꾸고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고 진정성, 경화 및 목적으로 가득 찬 미래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귀중한 것을 알게 되면 이 비디오에 같은 것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림자 작업 여행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통찰력과 도전을 위해 매일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각 비디오는 원하는 변형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이 자기 발견의 길을 계속 걸어가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되었고 이미 그 선택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밟아 자신의 성장에 약속하십시오. 강하게 지내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그림자로 계속 일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끝까지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